CPB 시작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이 벤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벤트는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시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폐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벤트를 삽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벤트를 삽입을 했을 때 또 어떤 조심해야 될 점, 이런 점들과 그다음에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최순환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위치라던가 그거의 사용에 대한 이제 그 역할을 좀 봐야 되고, 이 모든 벤트가 이 사용 전에 이제 꼭 확인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삽관을 보통 이제 라이트 어퍼 이제 풀마이 이제 베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LA를 거쳐서 마이트랄 밸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LB에 보통 이제 위치를 시키거나 LA에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LA에 위치시키면 LA 벤트라고 하고, LB에 들어가면 이제 LB 벤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 삽관이 되어 있던 간에 이제 스타트를 하기 전에 이거 이제 벤트는 이제 심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럼 여기에 이제 튜빙을 연결을 할 겁니다. 이게 이 튜빙을 연결을 하기 전에 이 튜빙을 어디 물에 담가서 이게 이제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담갔을 때 거꾸로 만약에 이 벤트의 역할 중에서, 이 벤트는 이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백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절차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는 이제 롤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롤러의 방향이 만약에 일단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모든 롤러 펌프는 이 롤러 펌프의 방향성이 반대로 되어 있거나 이 반대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튜빙이 롤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했을 때 이 튜빙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연결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런 튜빙을 이 바울에 담갔을 때 이 공기가 계속해서 뽀글뽀글 밀려 나오는 이런 이제 현상을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전이 확인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오퍼레이트 사이트에서 이제 셀라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가 모아져 있는 용기에 이제 벤트 팁을 이제 잠시 담궈서 이 석션 효과가 있는지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쪽 저쪽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좀 오래전 일인데, 이 롤러에 벤트가 이제 이게 반대로 감겨져 있어서, 그 병원이 이제 보통 이제 신규들이나 이런 데가 많은 병원들인데, 거기서 이제 셋업 같은 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반대로 연결을 해놓고, 이 서전이 위에서 테스트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캐놀라에다가 바로 이제 튜빙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 이 벤트를 이제 체외순환을 CPB를 시작을 하고 이제 벤트를 온 했는데, 이 거꾸로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LB에 있었습니다. LB에 카테터가 LB에서 공기가 계속해서 이제 LB로 들어가게 되고, 이 공기가 LB에서 이제 에올타에 갑자기 하얗게 이제 공기방울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 환자가 결국에는 다 했는데 환자가 결국에는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제 이거를 책임졌던 펍셔니스트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확인을 안 한 잘못이 제가 보기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환자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고, 에어엠볼리즘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상당히 벤트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프로시저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체외순환은 다 모든 게 위험합니다. 이게 만약에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이거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루틴을 가지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이 루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루틴이라는 게 맨날 똑같이 하는 일 같고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면서 어떤 사람의 상태, 어떤 여러 가지 정신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체력적이나 몸이 안 좋다거나 예를 들어 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루틴을 무시하게 되면 이런 사고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이 사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 환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진짜 맨날 선배들을 얘기하는데 이 선배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공부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제 유튜브에서 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선배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심폐기 30년 하면서 공부를 책 한자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건 이건 도대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런 게 너무 화가 나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뭐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 꼭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그 병원에서 루틴이 없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순서도 꼭 지켜야 되고 일반적으로 프로시저를 일반적인 그 이제 셋업에서의 프로시저와 당연히 이머전시에서의 프로시저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여러 가지의 그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루틴 뭐 이머전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순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한테 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벤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헤몰라이시스를 일으키는 이제 과도한 음압을 이제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웨이 밸브로 이제 음압이 이제 원웨이 밸브를 꼭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병원도 꼭 그 뭐 제가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로 아마 원웨이 밸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보여드렸는데 네, 거기에 걸린 릴리피 밸브를 이제 벤트 라인을 연결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원웨이 밸브가 이게 펑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저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찾아보면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 부분 들어오는 부분 네거티브가 이쪽은 롤러 방향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쪽은 네거티브가 걸리게 되고 이쪽은 포지티브가 걸리게 되죠. 당연히 네거티브 쪽에 원웨이 밸브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원웨이 밸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공기는 들어올 수 있는데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해서 이제 원웨이 밸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만들었다고 해서 뭐 손으로 직접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요청을 해서 이제 원웨이 밸브를 한 튜빙 팩에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를 이제 벤트 라인에 연결해서 이거는 꼭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롤러에서의 이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네거티브가 프레셔 걸린다는 건 이 환자의 이제 LV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공기를 더 그 캐비테이션으로 인해서 이 안에 공기를 이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롤러가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컬랩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오퍼레이트 필드에서 있는 사람이 직접 이제 플로어의 방향을 확인하고 이제 벤트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원웨이 밸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벤트가 그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체외순환사도 뭐 초음파를 보고 이런 거 안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작은 치수의 니드를 이제 벤트 라인에 꽂아서 프레셔를 낮추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 벤트가 원웨이 밸브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니드를 꼽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이제 필드에서 오퍼레이팅 필드에서 그 필드는 이제 소독이 그 에이세틱 하기 때문에 그쪽에 라인에 튜빙에다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 니드를 하나 꼽아서 이쪽에서 공기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항상 루틴으로 하시는 서전도 계십니다. 이 방법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그 컬랩스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펌프에서 니드를 꼽는 거는 이거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컨타미네이션의 문제가 좀 심하고 이거는 좀 위험하고 그 필드에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도 꼭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벤트 라인에 이제 니드를 꽂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고 이것들은 이제 컬랩스에 의해서 꼽는 건데 이제 필드에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하다는 거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퍼퓨셔니스트가 이제 벤트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전은 이 벤트를 사용할 때 이제 퍼퓨션에게 꼭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벤트가 두 가지죠. 뭐 루트 벤트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다음에 LA 벤트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에 대한 그 명칭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라인에 그 감겨져 있는 라인에 이 그 색깔이 있습니다. 라인마다 정해져는 뭐 팔로파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놨는데 그거에 대한 색깔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는 꼭 그 스크럽이나 서전과 같이 루틴으로 이걸 항상 똑같아야 된다. 뭐 루트 벤트 할 때는 뭐 빨간색으로 한다. 예를 들어 뭐 LA 벤트의 경우에는 뭐 파란색으로 한다. 아니면 노란색으로 한다. 이런 거를 꼭 정해서
루틴화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들이 항상 만약에 뭐 루트 벤트면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희 병원이나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로 아마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거를 막 함부로 막 다른 색깔로 꽂고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꼽힐 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이것은 벤트가 일상적이지 않은 이제 특별한 곳에 꽂아야 한다면 이제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게 벤트가 뭐 일상적이지 않게 뭐 라이트 어퍼로 들어가서 가는 거 아니면 에이펙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벤트의 중단이나 이제 어떤 제거를 할 때 이 위에서 서전은 이제 퍼피셔니스트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데, 이 왜 그러냐면 이 LA나 LB에 들어가 있는 그 벤트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공기도 제거하고 이 그 LB에 디스텐전을 방지를 하는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시야 확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포팅도 해주죠. 그 LB를 디스텐전을 방지를 해주니까. 이럴 때 들어가 있을 때 이 상당한 이 블러드의 상당 부분이 이제 벤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최소 이제 뭐 아무리 안 돼도 뭐 500ml 분당 이렇게 뽑아낼 때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볼륨량입니다. 이 벤트의 제거가 갑자기 이제 CPV 리저버의 이제 그 레벨에 갑작스러운 감소를 동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벤트를 그 뺀다던가 이럴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줘야지 최순환사도 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꼭 그 서로 이제 상호 그 어떤 법알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의 이제 어떤 세이프티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 CPB에서 모든 이제 오픈하트 팀 멤버에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이제 헬스 리스크에는 뭐 어떤 니들 스틱이 뭐 찔린다던가, 뭐 블레이드로 뭐 손을 뭐 베인다던가, 저도 뭐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메스가 상당히 그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한번 심하게 벤 적이 있는데, 이게 피도 잘 안 먹습니다. 이게 펌프는 돌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에 노출되고 이제 뭐 백인저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이제 그 뭐 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러드에서 야기된 이제 병원체에서의 노출이 이제 가장 심각한 리스크인데, 어떤 감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카디악 서저리와 이제 CPB는 이제 블러드 노출에 이제 하이 리스크 범위에 있습니다. 이 블러드가 밖에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의 과정에서 이제 필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혈로 인해서 계속 피가 많이 있죠. 여기 이제 HIV와 이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위험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공용의 예방책이 발전되고 이제 공표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예방 조치들에 관해서 이제 헬스케어 워커들의 인지도와 실행도는 이제 매우 이제 편차가 뭐 병원마다 크기도 하고 편차가 이제 큽니다. 그 미국에 갔을 때도 우리나라는 뭐 HIV가 당연히 뭐 있겠지만 외국은 또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혈액 관련돼서 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 되게 좀 강력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꺼즈를 집는데 그냥 맨손으로 집는다던가 이러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되게 그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거를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런 편차가 이제 병원마다 많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이 서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HIV보다 이제 B형이나 이제 C형 바이러스 감염률이 더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 당연히 이거 지금 뭐 이거하고 뭐 더 조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3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이 경피적 이제 니들 스틱에 의한 이제 HIV의 이 혈청 전염률이 이제 뭐 0.2에서 0.5%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환자의 수술 전 다양한 이제 테스팅들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이제 비용 면에서 더 비싸기 때문에 이 오픈하트 서저리 동안 이 환자와 접촉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방 조치를 이제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개인형 보호 장비, 이제 뭐 글러브라든가 뭐 가운, 그 다음에 페이스 마스크, 그 다음에 이제 아이실드. 뭐 최순환사들이 아이실드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하고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은 다 합니다. 외국에서는 거의 아이실드를 다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스크럽이나 수술실에서 직접적으로 혈액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촉하는 그런 이제 간호사들이나 서전들은 이제 루페를 끼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없지만 이제 간호사들은 다 아이실드를, 저희 병원도 아이실드를 다 하고 들어오고 이거를 포함하는 거고, 이 사용한 니들을 이제 그 리캐핑을 피하고 이제 적절하게 버리고, CPB 후에 블러드에 이 오염된 장비를 이제 깨끗이 이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이프티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